아니 또다시 파업 예고라니 이게 무슨 일인 거죠? 벌써 세 번째 파업 예고네요. 대체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자 신문 12월 13일자 뉴시스와 서울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죠? 겨울방학 아직인데 23, 24일 학교 돌봄 급식 동시 파업 가능성. 어우 강력하네요. 학교 돌봄 급식 행정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달 17일 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있다고 합니다. 헌데 만약 임금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번 달 23일과 24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뭔가 예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벌써 몇 번째인 거죠? 아무리 합법적인 파업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너무 자주 이 파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을 좀 비슷한 결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쌤이랑 함께 첫 번째 파업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인 11월 돌봄 전담사의 첫 번째 파업 예고가 있었죠. 그때 파업을 했던 까닭은 뭐였죠? 첫 번째 까닭은 학교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시간 전일제 근무 요구 그리고 위험수당 신설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파업 당일날 네.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주변에 학교들을 좀 수소문해 본 결과 교사들은 오후 돌봄 교실에 투입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파업 당일 오후 돌봄을 실시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려보낸 학교도 있었고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돌봄 교실에 직접 투입돼서 오후 돌봄을 운영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돌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도 꽤 많았고요. 통계에 따르면 약 45%가 파업에 참가하여 12,21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업 예고는 네. 이번 달 12월 8일과 9일에 역시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처우 개선을 이유로 2차 파업을 예고하였으나 네네. 두 번째는 예고에 그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업 전날인 12월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 이에 더해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 국회, 학비연대 노조 이 3자 간의 합의로 2차 파업은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네요. 그리고 처우 개선도 약속이 되었다니까 더 기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또 3차 파업 예고에 나선 거죠? 일단 지난 2차 파업 때 합의한 네. 그 3자가 누구누구라고 했죠? 학비연대 노조 그리고 교육부, 국회 이렇게 셋 아닌가요? 뭔가 누군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시도 교육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교섭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현재는 빠진 상태였고요. 네네. 어쨌든 교육공무직 고용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몇 차례나 교육청과 노조가 실무 교섭을 가졌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따지자면 이제 네.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세종시에서 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이제 노조 간의 집단 임금 교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날 사용할 카드로 3차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 교육공무직 본부에 따르면은 사용자인 교육청이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더 확대하는 교섭으로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으며 명절 휴가비 식대 복지 포인트 같은 복리 후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이어서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3, 24일 초등 돌봄을 포함해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이 경고가 조금 강력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난해에도 대규모 파업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3일에서 5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벌어진 게 일명 빵급식 사태. 들어보셨죠? 그때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이 빵급식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때 학교 현장이 좀 혼란스러웠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아무쪼록 교육청과 학비연대 협상이 잘 되어서 날도 춥고 이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빵을 먹거나 오후 돌봄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네. 무기계약직 되고서부터 1년도 안 빠지고 계속 파업해 왔다. 정부는 파업할 때마다 다 들어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분은 뭔가 이런 무기계약직들의
계속되는 이 파업에 대해 좀 불만이 있으신 분 같아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공무원하고 비교하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건가? 공무원 내년 임금 인상률이 0.9%인데 공무직은 급여 엄청 오르지 않았나? 아니, 급여 인상률이 공무직이 더 크다는 얘긴데 네. 이거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네네. 검증은 안 되네요. 네. 다음 댓글 보시죠. 그냥 전 국민 다 파업하자. 파업하고 노조 들어서 들어눕자. 뭐 하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 공부하고 노력하냐? 떼쓰면 다 들어주는데. 파업하고 이런 거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 같아요. 좀 뭔가 가슴이 답답하네요. 네네네. 네 번째 댓글입니다.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3, 24일 초등돌봄을 포함해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할 것. 무슨 북한이냐? 목격은 무슨 목격이야? 아, 이 목격이란 단어가 좀 네. 강렬하고 센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3차 파업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 주제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댓글을 분석을 해보니 네. 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최소한으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